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36회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고 매일매일 좀비 기출문제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들어요. 중개사법은 기본서 볼 필요 없습니다. 두꺼운 책 보지 마시고 학교에서 얇은 책 계속 반복하시면서 기출문제집 계속 보강하시면 쉽고 빠르게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루명 주소 꼭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잘 적어주세요. 그래야 올바른 배송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7강입니다. 교재는 김하연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네, 교재 33페이지 수 꼭 이를 써드립니다. 중개사무소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죠. 먼저 사무소 설치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적 관할구 안에 한 개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죠.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됩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죠. 개인인 개공은 둘 수 없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사는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실 건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을 때 예전에 떴다방이라 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파라솔 설치하고 분양권을 막 중개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떴다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사무소 앞에 가보면 이제 중개사들이 막 명함을 뿌리고 있어요. 왜냐면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니까 이 추운데 또는 엄청 더울 때 거기서 명함을 뿌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덥고 추울 때 명함 뿌릴만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분양권 이제 있잖아요.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그동안에 분양권 한 개를 막 5번, 10번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추운데 거기서 명함 돌려서 손님 한 명만 받아도 그 한 명 때문에 몇 번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그 중개사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만해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는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없다 그랬죠? 공법에는 면적 제한 나오지만 우리 중개사 법령에 의하면 면적 제한이 없다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제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개사 중개법인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등기해야 되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두겠어요. 종로구가 장사가 잘 돼서 종로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는가? 둘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 둬야 돼요. 그럼 동작구에 둘 수 있네요. 근데 동작구에 2호 좀 둘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동작구에 분사무소를 두죠. 여러분,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을 받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를 해요. 동작구청장이 아니라 항상 주사무소 관청에 설치 신고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받는 게 아니고 설치 신고 확인서라는 걸 받습니다. 등록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등록증,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 외, 그러니까 종로구에 안 된단 말이죠.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가로 2번에서 반가로 1번 설치 요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이제 공인이 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겠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마다마다 2억 이상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3군데 두야겠다. 3군데. 그럼 주사무소 보증 4억 이상. 분사무소마다마다 2억씩. 그러면 총 10억이네요. 주사무소 4억, 분사무소 3군데 6억에서 총 10억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에서 초과할 수 없다고 아까 봤습니다. 예, 설치 절차가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다음 서류를 항상 주사무소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노란색 외워요. 분신 사사보 이렇게 노란색 분신 사사보입니다.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내야겠죠. 다음 책임자 실무교육 소락인증 사본이고 디귿은 중개사무소 다 똑같다 그랬죠. 중개사무소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설치하면 왜 기재가 지연되는가? 사유적 서류를 내라 그랬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중공공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은 포함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에 여기 보증 설정 증명서도 냅니다. 그래서 분신 사사보 외우세요. 네, 34페이지 가시면 34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지 관청에 등록해야 되고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유사 자격원을 요청해야 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다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이 확인해요. 아까 우리는 분신 사사보만 제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출할 때 책임자 자격증 내지 않고 법인 등기부 내지 않습니다. 다 관청이 확인합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입니다. 뭐 이렇게 띄어쓰지 않아요. 원래 법인은 이렇게 다 붙었었습니다. 이걸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제 통보해 줍니다. 자, 이제 큰 2번 중개사무소 개시 의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면 벽면에 뭔가를 막 게시해 놨죠. 혹시 무엇을 게시했는가 본 적 있나요? 혹시 뭐 대통령 사진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음 사항을 게시합니다.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제 게시할 사항이 제가 개사업합니다. 그럼 제가 개사업할 때 얼마나 잘한가 등수가 궁금하죠. 그래서 개사업 얼마나 잘한가 등수 보자. 개사업 등수 보자. 여러분도 모의고사 보시면 등수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개사업 등수 보자. 근데 여러분 이 개가 옆으로 가는 개가 아니고 멍멍이 개예요. 그럼 여러분 개가 어떻게 짖어요? 자, 웃지 마세요. 월월! 월월 짖습니다. 배우세요. 개사업 등소보자 월월! 개가 월월 짖어요. 꼭 이렇게 저같이 등 밑에 원, 잔 밑에 원 꼭 이렇게 쓰세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개공은 다음 사항을 당의 중개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누가 게시해야 돼요? 개공. 이제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가로 열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 신고하기서 원본입니다. 다음 중개보수 실비 요율표예요. 다음 보증 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다음 개공과 소공이 있다면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개를 넣으세요. 개사업 등수포차 다음 월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틀려요. 원본 게시할 의무가 없어요. 원본은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입니다. 다시 개를 넣어서 개사업 등수보자 월월 왜 원을 여기 있어서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입니다. 저같이 꼭 책에 써놓으세요.
다음 세 번째 사무소 명칭인데 1번 K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 꼭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부칙상 개업공인사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이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부칙상 개공은 이거 사용하면 안 되죠? 자동으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이 중개사무소 간판 많이 보이죠? 간판 보시면 공통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상호가 있으면 꼭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말이 꼭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 성명이 써 있어요. 대표자 성명. 그럼 대표 김철수 써 있으면 사무실에 들어가도 김철수 자격증, 김철수 등록증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부칙상 개공은 부동산 중개 이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사무소 이 말을 대부분 사용하죠. 다음 동그라미 번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유사한 명칭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번 등록관청은 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누가 철거를 명합니까? 시도의사 틀려요. 국토부 장관 틀려요. 이게 청철, 치읓, 청철입니다. 청철 의원대 시험은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어요. 구청장 장철 틀렸다면 안 되죠.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다음 이 경우 그 명령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 대가 대신할 때 대집행 대신 뜯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불법 현수막, 불법 프랑카드 보면 공무원이 포토 끌고 다니면서 싹 뜯어버리죠. 여기도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신 다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제 4번 35페이지로 오세요. 5개 광고물은 소위 간판이죠. 여러분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을 꼭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설치하게 되면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가로 열고 중개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 중에서 책임자예요. 분사무소 대표자 틀립니다. 대표자는 분사무소 없어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됩니다. 아까 대표 김철수 표기했잖아요. 이번 여기도 등록관청은 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신 뜯어버립니다. 다음 간판 철거무가 있어요. 개업공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인데 폐업 신고하면 간판 필요 없죠. 사무소 이전 신고에도 간판 필요 없죠.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 취소가 식당으로 치면 허가 취소, 영업 허가 취소요. 그럼 더 이상 일 못하니까 간판 필요 없죠. 이 세 경우에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판을 보시면 간판 안에 형광등 들어있는 간판이 있잖아요. LED 간판도 있지만 형광등 있는 간판이 있어요. 형광등 촉이 한 개 나갔네요. 그럼 촉이 나간 그 형광등 빼내야겠죠. 그래서 간판에 폐전등이 있어요. 촉이 나갔어요. 폐전등은 철거해야겠죠. 그래서 폐전등 철거입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외우죠? 제목 간판 철거 외우죠. 우린 지금 무엇을 외워요? 간판 철거. 네 글자네요. 간판 철거 네 글자는 여기 지체 없이 네 글자입니다. 뭐 10일 이내 틀려요. 간판 철거 네 글자, 지체 없이 네 글자. 이것도 확인하세요. 간판 폐전은 철거입니다. 이때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법으로 다 대집행해버립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분명상 계획공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거. 그럼 간판 폐전등 철거. 니은 폐업사실 신고. 기억 이전 사실 신고. 등록 취소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정답이고, 휴업 신고. 휴업 신고는 계속 일을 하니까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번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계획공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이때 표시 광고란 전파성이 강한 광고를 말합니다. 뭐 네이버 광고, 인터넷 광고, 블로그, 카페, 네이버 타운 카페 이런 거 전파성이 강한 광고를 말합니다. 사무소 유리창에 A4 붙여놓은 그거는 걸 말하지 않아요. 전파성이 강한 광고를 말합니다. 이 광고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허위 광고를 많이 올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맡기려면 물건이 많은 중개사에게 맡기고 싶겠죠? 그럴까봐 허위 광고를 막 올립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거든요. 그럴까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딱 법에 써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 외우셔야 되죠? 중개사무소는 연락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개업공개사는 성명입니다. 법인은 누굴까요? 대표자 성명이죠. 이걸 명시해야 되는데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개공의 연락처 명시해야 됩니까? 명시하겠지만 법상 개공의 연락처 명시할 의무가 없죠. 사무소 연락처를 명시할 의무가 있고 개공의 연락처를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중개사무소를 차립니다. 그럼 술 먹고 맨날 놀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서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해도 돼요. 다시 사명감으로서 사무소를 연 여러분만의 소명록을 사무소에 딱 붙여놔 명시해도 돼요. 하루에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소명록이 예를 들어 항상 9시 전에 출근, 손님한테 항상 10통 이상 전화통화, 뭐 상담 이렇게, 그리고 6시 이후 퇴근 이런 소명록을 명시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겠죠.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이건 모든 표시 광고예요. 신문 광고 포함 모든 표시 광고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 명시하라 꼭 외우세요. 근데 개공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을 맡게 한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무소 명칭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는 사무소 명칭에 둘 중에 하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무등록이죠.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어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이고 2번 틀렸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어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관련 변경에 따른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아까 개공사 사명감, 개공사 성명 표시하라 그랬죠?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국토부 장관이 철거 명합니까? 청철 등록관 청이 철거를 명하죠. 5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사무소 명칭 명시해야 되죠. 아까 여기 사무소 명칭 명시해야 되죠.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 명시하세요. 자, 문제 또 풀어봅니다.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보세요. 자, 법령상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사무소 연 맞았고 사무소 소명록 맞았고 소공의 성명 없잖아요. 릴은 개공 사명 맞았어요. 디귿을 빼면 정답이 4번. 분명히 소공 없죠? 개공의 성명입니다. 자, 이제 중개사물 표시 광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3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제 인터넷에 동그라미 쳐요. 개공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할 때는 지금까지 본 중개사무소 및 개공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외웠잖아요. 이거 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사항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추가로 명시할 사항이 있네요. 먼저 거래 형태, 매매 임대차, 중개대상물, 종료 소재지 면적 가격,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일 때는 또 3개가 추가되네요. 그러니까 토지라면 3개가 추가되지 않죠? 건축물이라 정착물일 때 3가지가 추가됩니다. 총 층수,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사용 승인 감사받은 날,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반개수, 욕실 개수, 관리비, 주차 대수, 입주 가능일이 추가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범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수관 두 개 다 수수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해 주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방수관도 주입되는가 명시해 주세요. 그 중에 거래 중개 대상물이 대종소면가요. 대종소면가입니다. 대종소면가.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대종소면가입니다.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입니다. 어렵게 내면 이것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안 되겠죠? 그래서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받습니다. 그럼 다음 박스를 하지 말한 거죠. 1번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지 말한 거죠. 즉 허위 물건 올리지 말한 거죠. 중개 대상물도 없는데 물건이 많은 것처럼 허위 광고 올리지 말한 겁니다. 2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하지 말한 겁니다. 대상물이 존재하네요. 즉 옆사무소에 있단 말이죠. 옆사무소 물건이에요. 나는 물건 받은 바 없으니까 나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죠. 이런 걸 옆사무실 따라서 허위 매물 올리지 말한 겁니다. 3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이네요. 이 3번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저는 중개업을 해봤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파트 위주로 중개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근데 나는 토지 팔 생각 없어요. 그냥 물건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도인 연락처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중개할 의사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럼 그 광고 빨리 내리란 거죠. 그 광고 빨리 내리라고요. 괜히 토지도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광고 빨리 내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중개업을 해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다음 중개사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려요. 안 좋은 걸 빠뜨려요.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또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하지 말은 겁니다. 그 다음 중개사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는 광고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외우세요. 부당한
내 부정한 과거, 부당한 과거가 있어요. 이걸 말해야겠죠?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나의 부정한 과거 말해야지. 숨기잖아요. 부정한 과거를 이렇게 쏙 빠뜨려요. 쏙 빠뜨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 이게 좋아 좋아 좋으 좋대 좋대 다시 부당한 나의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기분 좋잖아요. 오 좋아 좋으 좋대 좋아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좋으가 뭐예요?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어요. 조태가 뭐예요?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부당한 나의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기분 좋아요. 오 좋아 좋대.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좋아 좋대. 여러분 오가 뭐냐면 이게 500만 원이에요. 오 땡땡이라 오 땡땡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500만 원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넣어 세운 겁니다. 이걸 부당을 꼭 넣어 세우셔야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 안 그러면 나중에 거래일서 교란행위랑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을 꼭 넣어서 외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중개대상물은 명시할 사항, 모든 표시 광고는 이걸 명시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하라. 신문 광고할 때도 명시해야 되는데 인터넷 광고하면 플러스 추가가 돼요.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또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대종 소명감이다. 근데 이거 하지 말아 그랬죠? 부당한 광고를 쏙 빠뜨리니까 오 좋아 좋대 하지 마세요. 두 개는 해야 되고 마지막 하지 말란 겁니다. 꼭 외워두세요. 양가로 3번.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를 똑바로 하는가? 감시, 모니터링 감시합니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 동그라미 쳐요. 인터넷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부당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럼 직접 할까요? 시킬까요? 시켜야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모니터링 기관이 있어요. 모니터링 기관. 예, 37페이지 내용 하는 겁니다. 37페이지 뭔가 복잡하잖아요.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봐서요. 이제 수탁받은 모니터링 기관은 시킨 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기본 계획서와 수시 계획서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 업무할 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시 모니터링 업무할 때는 할 때 그때마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 일을 했으면 일하고 그만둘까요? 뭔가 또 결과 제출할까요? 그렇죠. 결과 보고서 또 제출해야지. 이 결과 보고서는 기본 모니터링 할 때는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 할 때는 업무를 완료했죠?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과 보고서 받았죠? 그럼 똑바로 했는가 확인해야겠죠? 그럼 똑바로 했는가 자기가 합니까 또 시킵니까? 시켜야지. 그래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결과 보고서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나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럼 위에서 까라면 아래서 까야겠죠? 매들은 까고 나서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10일 이내에. 이제 어렵게 내면 이 숫자들도 혹시 낼 수가 있어요. 시간 나면 이거 숫자 내오셔야 됩니다. 자, 교재 37페이지 보세요. 제일 상단에 반가로 2번 모니터링 업무 내용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구분에 따라 수행합니다. 박스에 기억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자, 분기별 동그라미 분기별로 실시하죠. 니은 수지 모니터링 업무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 필요할 때 실시합니다. 동그라미 2번 모니터링 업무 스탑 기간 가로 열고 이하 모니터링 기간은 이제 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국토부 장관. 박스의 기억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그 아래줄에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니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할 때마다 그때그때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3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후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또 누구한테 제출해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박스의 기억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니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했죠?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업무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 요구합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럼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조치를 완료하죠? 그리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또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7강을 공부했습니다. 항상 이론 강의 꼭 들으시고 그리고 요약집으로 꼭 두세 번 복습하셔야 돼요. 그 기출문제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중개사법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8강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